자,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면식도 없던 상대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로 보입니다. 리포트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안 자고 있으면 다 들릴 정도로 컸어요. 제가 9층이었는데도 그냥 다 들렸어요.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 20대 여성도 가해자인 10대 남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길거리 맞은편에서 달려들더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20대 여성에게 저런 가해 행위를 한 남성, 알고 보니까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네, 자, 영상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저 시간이 이제 늦은 시간이긴 했습니다. 새벽 한 1시 정도였는데요. 여성이 워낙 크게 살려달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렇게 남성과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수차례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떼어놓고 갈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다시금 여성에게 달려들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 10분 정도 여성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듣기만 해도 지금 공포감이 드는데, 자,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가 다 멍이 들었고요. 제가 날아갈 정도면 엄청 세게 왔어요. 저 때렸던 그 친구의 나이대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과호흡이 오고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약을 먹긴 하는데 아니, 이 가해 남성이 10대면 아직 어린데 도대체 왜 이랬답니까?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사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좀 때리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말 그대로 아무나 그냥 선택을 해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다행히 시민들이 빠른 신고를 한 덕분에 체포가 되었는데요. 여성은 아직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가해 남성이 미성년자여서 수사도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고요. 일단 10대 남성에 대해서 지금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아직은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년법 제49조 2에 따르면 이게 보호 처분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내려야 될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듣느라고 지금 일단은 기소 중지 상태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신이 왜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인데 저한테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한 동기가 정확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어디 전화도 알려줄 곳이 없습니다. 걔를 오히려 저보다 더 꽁꽁 싸매는 느낌? 더 보호하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뭐 자기는 난데없는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소년범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설령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게
공개 처분이 내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부에 한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가해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주로 내려지나요? 이게 성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특수 상해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가격 부위에 따라서 목이라든지 뭐 얼굴, 심장 부위라고 한다면 뭐 살인 미수까지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게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교육적인 비디오를 시청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고요. 다만 지금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소년범의 경우에 단순히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무리되는 보호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본 마트 살인 사건도 그렇고 지금 사건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폭행하거나 가격하는 사건이 좀 더 잦아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졌던 일명 신림역 사건에서도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요. 뭐 서현역 사건을 떠올려 보더라도 정말 차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돌진을 해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 행위를 할 정도로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또 인식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좀 양형에도 반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그 결과가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크게 가중처벌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자체는 굉장히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양형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좀 한계점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러한 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전조 신호가 있거든요. 그러한 전조 신호를 좀 잘 관리해야 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답답한 게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벌이는 범죄인 만큼 대비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내가 미리 알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길을 가다가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더불어서 요즘에는 길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잘 노이즈가 들리지 않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자체도 본인이 굉장히 위험에 가까이 노출됐을 때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지빈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